혜진아, 나 성훈 오빠 애 가졌어. 어쩌겠어. 오빠는 내가 더 좋았나 봐.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던 소희가 만삭의 몸으로 남편 성훈과 혜진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맨날 집구석에서 여자 같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 여자면 집에서 좀 꾸미고 예쁘게 하고 있는 게 여자 아니야? 내가 이러니 애가 안 생긴 거였더라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혜진은 이런 상황이 다가올 거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고 혜진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너 뱃속의 오빠 아기라는 거지? 그래. 너는 어떻게 몇 년을 살면서도 애를 못 가져? 오빠, 내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해줄까? 넌 지금 이 상황이 재밌냐? 사실은 말이지. 혜진은 믿을 수 없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는 구독은 사연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혜진의 인생에 많은 것이 달라졌던 이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혜진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3년 전 봄 친구의 결혼식에서 처음 성훈을 만났던 순간을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자리가 비어 있나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미소가 따뜻한 그 남자를 보는 순간 혜진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결혼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훈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과장이었고 혜진은 중견회사의 평범한 사무직이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저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성훈 씨는요? 저도 회사원입니다. 건축 관련 일을 해요.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는 성훈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3개월 후 둘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오늘 정말 예뻐 보인다. 성훈은 항상 혜진을 소중하게 대해줬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기념일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작은 변화도 알아봐주는 세심한 남자였습니다. 진짜요? 오늘 새로 산 립스틱 발랐는데 눈치채셨네요. 당연하지. 내 여자친구인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26살 혜진에게 성훈은 꿈같은 남자친구였습니다. 1년 반의 연애 끝에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 혜진은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혜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그때 혜진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첫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혜진은 28살, 성훈은 32살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챙겨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오늘도 힘내 오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말에는 가구를 사러 다니며 우리만의 집을 꾸몄습니다. 이 소파 어때? 색깔이 예쁘지 않아? 혜진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 그런 평범한 일상이 혜진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부부 사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밤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몇 명 가질까? 2명 정도. 하나는 혜진이 닮고 하나는 나 닮고. 나는 3명도 좋아. 시끌벅적하게 살고 싶어. 그때의 성훈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혜진의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혜진아,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셨대. 새벽 2시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입니다. 앞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건강하셔서 병원 근처도 안 가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병에 걸리시다니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당뇨가 좀 심하긴 하신데 별 문제 없어요. 하지만 며칠 후 시아버지 진우님도 쓰러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나이가 많으신 편도 아니셨는데
아버님은 자신이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고 병을 계속 키우셨던 상황이고 어머님은 갑작스레 파킨슨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혜진아,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 성훈이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 그럼 나 회사는 어떻게 해? 혜진의 대답에 성훈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갓 결혼한 신부가 갑자기 두 분의 아픈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혜진은 큰 결정을 하고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일 그만두고 어머님 아버님 모실게. 그래야 오빠도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일하고 나도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오빠니까 이런 선택한 거 알지? 성훈은 혜진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혜진아. 일주일 후 혜진은 3년간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혜진 씨, 정말 그만두는 거야? 임신한 것도 아닌데? 벌써? 동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일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만 돌보다 보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정리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꿈꿔왔던 커리어, 함께 일하던 동료들, 월급날의 기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진 씨, 힘내세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언제든 다시 복귀시켜 줄게요. 큰일이야, 혜진 씨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는데. 팀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파킨슨병 약을 챙겨드리고 시아버지의 혈당을 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다, 혜진아. 미안해서 어쩌지? 시어머니는 항상 미안해하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하실 때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아버지 진우님은 시력이 나빠져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하셨습니다. 혜진아, 또 폐를 끼치는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천천히 가세요. 매일 3번씩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특별식을 준비하는 것이 혜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매일매일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에 먼저 퇴근할 때면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던 혜진이지만 지금은 성훈을 맞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성훈의 변화였습니다. 혜진아, 된장찌개가 너무 짜네. 예전 같으면 괜찮아, 맛있어라고 말했을 성훈이 이제는 사소한 것까지 지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성훈은 핸드폰만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혜진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병원에서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신혼 때의 다정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서도 성훈은 등을 돌리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안고 자곤 했는데 말입니다. 오빠 많이 힘들어? 피곤해.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서.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혜진은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시부모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혜진아, 이번 주말에 만날까? 미안해. 집에 일이 있어서. 또? 가끔이라도 보면 좋은데. 점점 친구들도 혜진에게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요. 하지만 시부모님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항상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결혼 6개월째 되던 날 혜진은 처음으로 성훈과 크게 다퉜습니다. 혜진아, 집이 이게 뭐야?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정리를 못했어. 그래도 집은 깔끔하게 해야지.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집마저 이러면 어떡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도 좀 도와주면 안 돼? 뭘 도와줘? 나는 돈 벌어야 하는데. 나도 힘들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 그게 내 역할이잖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시집 온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하다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아직도 소식 없어? 신우이가 명절에 올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그 질문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직이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요. 요즘은 다들 빨리 낳던데.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 신우이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혜진이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누워만 계시던 시어머니도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혜진아, 병원에는 가봤니?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힘이 없으셨지만 그 손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성훈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자 성훈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은 다 임신 소식이 있던데. 오빠, 우리 후배 이 과장 부인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했어. 저녁 식사 시간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일까? 부모님 돌보느라 힘들어서. 성훈의 말에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시부모님 돌봄이 임신을 방해한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좀 예쁘게 하고 있어. 아줌마 같아. 내가 이러니 내가 마음이 안 가는 것 같아. 성훈은 자신은 당연히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혜진에게 있다는 듯이요. 밤마다 혜진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니면 나이가 좀 있어서? 28살이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주변의 압박 때문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돌봄과 가사일로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중학교 동창 소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혜진아,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소희는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한 혜진의 친구였습니다.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SNS에 멋진 사진들을 자주 올렸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결혼 생활은 어때? 아직 소식은 없고. 전화 너머로도 소희의 톤이 느껴졌습니다. 약간 동정하는 듯한 우월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이야. 좀 더 기다려봐야지. 그래. 나는 요즘 너무 바빠.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와. 소희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전화를 받으며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집 보러 올래? 새로 이사했거든. 소희가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혜진은 망설였지만 성훈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 말에 혜진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돌봄을 하다 보니 예쁜 옷을 살 일도 입을 일도 없었거든요. 이 옷이나 입자.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결혼 전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나름 멋있게 차려입고 다녔는데요. 소희의 집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센스 넘쳤고 벽에는 소희가 작업한 디자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 나 혼자 살기에는 좀 크긴 한데 작업실도 있어야 해서. 소희는 자신의 성공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비싼 가구들, 최신 가전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소파는 이탈리아에서 직접 주문한 거야. 대단하다. 소희가 정말 많이 성공했구나. 혜진이 감탄하자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혜진이 더 놀란 건 성훈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센스가 대단해요. 성훈이 소희에게 말하는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관심 있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도 건축 관련 일 하신다면서요? 이 집 구조 어떻게 보여요? 소희가 성훈에게 물었을 때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혜진은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조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공간 활용도 좋고. 성훈이 소희의 집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혜진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과 비교되는 게 당연했거든요. 집들이를 다녀온 후 성훈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소희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게. 혼자서 그렇게 성공하다니. 너도 예전에는 이랬잖아. 그때가 더 생기 있어 보였는데. 성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지금의 혜진은 매력 없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지금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그만둔 거잖아. 그래도 집에서 다른 건 못하나? 성훈의 목소리에 무시하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훈은 더욱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 같은 게 말입니다. 한 달 후 소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혜진아, 커피 마실래? 오랜만에 둘이서. 좋아. 어디서 만날까? 소희를 만난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가 더욱 예뻐져 있었거든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비싼 액세서리까지요. 소희야, 너무 예뻐졌다. 고마워. 요즘 기분이 좋거든. 무슨 좋은 일 있어? 소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요즘 재밌는 사람을 알게 됐어. 남자친구야? 아직은 비밀. 소희의 대답에 혜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주 토요일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우진이었습니다. 대학 때 같은 과 친구였는데 의대에 편입해서 지금은 비뇨의학과 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너무 오랜만이야.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 너는 결혼 안 했어? 나는 아직 일이 너무 바빠서. 우진은 여전히 학창 시절처럼 친근했습니다. 무엇보다 혜진을 예전처럼 대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혜진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우진의 관심 어린 질문에 혜진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좀 힘들어. 뭐가? 혜진은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해. 우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혜진아, 혹시 검사는 받아봤어? 아직. 뭔가 무서워서. 무서워할 거 없어. 요즘은 불임이 정말 흔한 일이야. 남녀 모두 검사받는 게 중요해. 우진의 전문적인 조언이 혜진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검사받기 싫어해. 왜? 남자가 그런 검사받는 거 아니라고.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불임의 40%는 남성 원인이거든. 검사 안 받고서는 원인을 알 수 없어. 우진과의 대화 후 혜진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 당연히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우리 둘 다 검사 받아봐. 또 그 소리야? 나는 문제 없어. 그래도 확인차 받아봐. 남자가 그런 검사 받는 거 아니라고. 그냥 너만 받아. 성훈의 단호한 거절에 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진은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의사의 말에 혜진은 안도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대체 뭐가 원인일까요? 그럼 임신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네, 충분히 임신 가능한 상태예요. 집에 돌아온 혜진은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잘한다는 비뇨의학과 알아왔어. 원장님이 엄청 잘하신대. 혹시나 싶어 우진이가 있는 비뇨의학과로 얘기해줬습니다. 난 문제 없을 거라니까.
검사 결과를 갖다 줘야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것 같네. 다행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말해준 비뇨의학과를 다녀왔다는 연락을 성훈에게 받았습니다. 며칠 후 성훈의 차에서 나는 냄새를 맡은 순간 혜진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소희가 쓰는 향수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독특한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빠 새 방향제 샀어? 뭔 방향제? 성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차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데. 아, 외근 갈 때 여자 직원이지. 동료라고. 회사 동료 중에 소희와 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았다는 게 뭐가 좋았다는 거지? 언제 만났다는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날부터 혜진은 성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야근해야 해. 또? 요즘 너무 바쁘네.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성훈이 나간 후 오후에 혜진은 성훈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성훈 과장님 계신가요? 아, 박 과장님은 오늘 일찍 퇴근하셨는데요.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길에서 소희를 마주쳤습니다. 혜진아, 오랜만이야. 소희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혜진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비싼 가방, 새로운 액세서리, 고급스러운 옷들이었습니다. 소희야, 새로 산 거야? 가방 정말 예쁘다. 아, 이거. 그냥 좀 사치 부렸어. 소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은 혜진이 아는 한 수백만 원은 하는 명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눈에 이 가방이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평소에 자신이 성훈에게 평생 하나의 가방을 갖고 있다면 이걸로 갖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시간 있을 때 병원에 와줄래?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와서 들어. 우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혜진을 본 우진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혜진아, 앉아. 무슨 일이야? 우진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훈 씨 검사 결과야. 아직 성훈 씨는 몰라. 내가 검사 결과를 아직 얘기 안 해줬으니까.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고 싶어. 넌 내 친구니까. 혜진은 우진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혜진아,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우진이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성훈 씨는 심각한 무정자증이야. 뭐라고? 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정자증도 여러 가지가 있어. 보통 일반적인 양보다 현저히 적은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정자가 아예 없어. 누군가를 임신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야. 그럼 지금까지. 응. 성훈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거지. 처음부터 말이야. 순간 혜진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임신하는데 너만 안 돼. 병원에라도 가봐. 성훈이 했던 모든 말들이 쭉 지나갔습니다. 혜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3년 동안 나만 탓하면서 괴롭혔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진은 아무 일 없었던 척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TV 보기가 힘들어지셨거든요. 늦게 왔구나.
네, 아버님 친구를 만났어요. 진우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님. 진우님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성훈이 발코니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력은 나빠졌지만 청력은 매우 예민하셨거든요. 응. 소희야, 나도 보고 싶어. 아버님의 눈썹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내일 시간 될까?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 성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사랑해. 마지막 말을 들은 아버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진이 시장에 간 사이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부동산 중개소죠? 아버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성훈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네, 3억 정도면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매가 가능할까요? 아버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한평생 살아온 집을 팔려고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성훈의 말에 진우님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화를 끄는 성훈이 다시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집 매매 문제는 곧 해결될 것 같아.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새로 시작하자. 아버님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성훈이 혜진을 버리고 소희와 새 출발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까지 팔려는 거였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기른 아들이 이런 배신을 저지르다니요.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며느리를 지켜야 해. 진우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습니다. 혜진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님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습니다. 고생했다. 아버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아.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하지만 아버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훈과 소희의 배신에 대한 완벽한 복수 계획이 말입니다. 성훈이 출근한 후 진우님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나쁘셨지만 기억력은 또렷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둔 전화번호부를 꺼내서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이신가요? 아, 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정 변호사와의 통화였습니다.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재산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 변호사는 진우님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지요. 급한 일입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진우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님. 아버님은 거실 구석으로 혜진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약 때문에 일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혜진아, 너 많이 힘들지? 아버님의 따뜻한 음성에 혜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눈이 잘 안 보여도 내 표정은 다 보인다. 아버님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훈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아신다는요? 소희라는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우리 집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알아. 아버님의 말에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늙은이가 바보가 아니야. 귀는 밝거든. 아버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 아버님은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성훈이가 소희랑 나눈 전화 내용, 부동산 중개업소와 한 통화 내용 다 녹음해뒀어. 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다 해두셨다니요. 그런데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님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아, 너는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말이야.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우리 집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아버님, 성훈이보다 너를 더 믿어. 그래서 결정했어. 아버님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꿨어. 집도 예금도 모든 거 말이야. 혜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합법적이야. 정 변호사랑 공증사무소에서 다 처리했어. 며칠 전에 정신감정도 받았어. 내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도 있고. 아버님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훈이가 이해 제기해도 소용없어.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요. 필요해. 성훈이 같은 놈한테는 이 정도로도 부족해. 아버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소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드디어요. 소희가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 오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전화를 끊은 소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성훈과 소희가 만났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래? 소희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자 성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응. 우리 아이야. 성훈이 소희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혜진이랑 정리해야겠어. 언제 할 거야? 일단 지금은 티가 별로 안 나니까 배가 많이 나온 상태일 때 같이 가자. 소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혜진이가 순순히 받아들일까? 받아들여야지. 선택권이 없으니까. 집에서 혜진은 시아버지와 함께 모든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성훈이가 이혼 얘기 꺼내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좋다고 해야죠. 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때 모든 걸 공개하는 거야? 네 아버님, 준비는 다 됐어요. 혜진이 우진에게서 받은 무정자증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문제인지 알게 되겠네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평소처럼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셨고 성훈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성훈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오빠 오늘 시계를 자주 보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혜진은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후 2시쯤 성훈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잠깐 진지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거실에서 이야기해. 거실에 앉은 성훈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 생각해봤어. 성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4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 4년 동안 지켜봤어. 너 아이도 못 낳고 하루 종일 집에서 부모님 돌보기만 하고. 오빠 부모님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 혜진아. 소희의 당당한 모습을 본 순간 혜진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소희가 만삭의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소희야, 내가 여기 왜? 혜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소희가 성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성훈 오빠 아이야. 혜진을 보고 있던 성훈과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혜진이 울거나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좋아요. 이혼해요. 너무 쉽게 동의하는 혜진을 보며 소희도 의아해했습니다. 혜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왜 안 괜찮겠어? 오히려 잘 됐네. 혜진의 예상 밖 반응에 둘 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 성훈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아버님의 반응도 의외였습니다. 성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혜진이가 모시지 못해서요. 아버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성훈아,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아버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아버지? 이 집 혜진이 거야. 네.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든 재산을 혜진이한테 증여했어. 합법적으로 말이야. 소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요. 물론 합법이야. 공증도 받았고 등기도 마쳤어. 아버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성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혜진이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희야, 정말 그 아이가 성훈 오빠 아이 맞아? 무슨 소리야? 오빠, 재밌는 사실 하나 말해줄까? 혜진의 의미심장한 미소에 성훈과 소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응. 많이 알고 있어. 혜진의 차분한 대답에 성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혜진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소희가 정말 오빠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아이지. 혜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년 동안 내가 불임 여성이라고 하면서 괴롭혔잖아. 내가 애를 못 가지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나는 정상이라네.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혜진이 진단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뭘까? 소희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단서. 무정자증 환자 이름 박성훈. 맞아. 오빠는 무정자증이야. 소희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정자증도 정자가 적은 거지. 임신이 될 수 있는 거 몰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분명 문제 없다고 했는데. 혜진의 담담한 설명에 성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당연히 오빠 아이가 아니겠지. 혜진의 말에 소희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소희야, 혹시 나 말고 다른 남자랑도 만났던 거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소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소희는 성훈과 만나기 전에도 남자들과 많은 관계가 있었거든요. 혜진이 일어서서 성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4년 동안 나를 너무 괴롭혔어. 혜진아, 그건.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임신한다고 했지.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원에라도 가보라고. 미안해. 내가 몰랐어서. 몰랐다고? 혜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이제 내가 한마디 할게. 모든 사람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너 씨 없는 수박이야. 그리고 너는 씨가 조금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놈이야. 단 하나 씨도 없으면서 뭘 임신을 시키겠다고. 그 한마디에 성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혜진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희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너무 궁금한단 말이지. 그럼 도대체 내 친구 소희 뱃속에 들어있는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오빠, 뻐꾸기 새끼 키워야겠네. 축하해. 성훈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도요. 그리고 SNS에 혜진이 이날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올리면서 유명 패셔니스타 소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소희는 혼자 아이를 낳겠다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혜진은 아버님이 물려주신 집을 개조했습니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님이 카페를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카페는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무정자증을 말해준 우진도 자주 놀러왔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나는 그냥 검사만 해줬을 뿐이야. 혜진과 우진 사이에는 새로운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성훈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잃고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혜진에게 연락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혜진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오빠 이미 끝났어.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그건 오빠가 선택한 길이지.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아버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뭐라고 생각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성훈이는 내 아들이지만 저도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버님이 제 아버지 같아요. 어느 날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소희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 정말 바보였어. 소희는 고향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다행이다. 힘내. 혜진은 소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용서했거든요. 우진과 혜진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혜진아,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정말? 응. 너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혜진의 가슴이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혜진과 우진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곳에서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아버님이 혜진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혜진아, 행복해라. 내 아버님 정말 행복해요. 혜진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이라고 했던 그 남자는 이제 혜진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은 혜진에게는 더 이상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면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바람은 병이고 습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잘못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